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중성지방이 높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고지혈증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식이요법도 전혀 다르고 보충해야 될 영양제도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대사증후군의 뿌리는 뭐냐?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만성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하이맨.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2 대사기능 이상이 이명의 원인이다 해서 혈액검사 결과로 이명의 원인을 알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명의 원인으로 꼽는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기능의 이상이죠. 네. 대사기능의 이상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내용이 혈관을 지나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 그 다음에 혈관이 열적으로 인해서 좁아지는 것이 이명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명병원에서 혈액순환제를 처방하는데 혈액이 순환이 안 되게 하는 이유,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혈액검사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오셔서 이제 혈액검사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책 76쪽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어요. 고지혈증이라고 환자가 오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세요? 중성지방이 높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잘 몰라. 모르죠. 네, 그래요? 제가 뭐가 높았을까요? 잘 모르시거든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중성지방이 높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고지혈증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식이요법도 전혀 다르고 보충해야 될 영양제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명의 원인 중에 혈액검사에 대한 콜레스테롤 원인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정 원장님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대사증후군의 기준 사항을 보면 이 책에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cm,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또는 BMI가 25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의 기준 하나입니다. 그 다음 기준은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일 때, 그리고 혈당이 높을 때,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일 때, 그리고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 여성 같은 경우에 50 미만, 이런 기준사항일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이명 환자분이시라면 그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시는 게 좋죠. 네. 이런 대사증후군의 뿌리는 뭐냐?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 이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 내 몸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니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면은 그 인슐린 자체가 몸 안에 지방을 만들고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인슐린의 분비가 낮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만성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로로 인해서 나의 우울한 무드를 보상받기 위해서 탄수화물 자꾸 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당 섭취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산소하고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단당류가 들어가게 되면 뇌가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행복을 추구를 한다면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를 계속 섭취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데 이제 중독될 수가 있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이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대사증후군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또 이명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거죠.
순환을 좋지 않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이제 이명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죠.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예. 네.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인슐린의 활동을 많이 하지 않도록 당의 섭취를 줄여가는 것. 그 중에 맞아요. 특히 단당류를 예. 줄이는 것. 네, 1번. 너무 단 것을 찾지 말자. 그치. 두 번째는 다른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죠? 필요한 영양소가 크롬,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의 섭취를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세포벽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높여야 되고 예. 트랜스 지방과 같은 포화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명은 안치성이다, 고칠 수 없는 증상이다 이렇게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아마 대부분 건강검진은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검사 결과지를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이런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그것부터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명에서 점차 멀어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스텝 2 대사 기능 이상이 이명의 원인이다 해서 혈액 검사 결과로 이명의 원인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혈액 검사로 대사 기능의 이상을 찾아내고 그 원인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오지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명과 연관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밑에 아래에 나오는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하이맵 통신이라고 그 시청자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성의껏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의해 주신 분들께 그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대답해 드리는 코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런닝메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되어드리겠습니다.